1960년대 농업에 의존하던 정부가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자 중소기업 육성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올랐고 중소기업 금융전담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1961년 8월 1일 드디어 기업은행이 출범했다. 박동규 초대 행장은 대한민국 경제재건에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업 현장 지도와 함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자료조사 및 연구소 발간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저리에 차관 자금을 도입하여 부족한 자금 문제를 해결했고 신용보증을 통해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자금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1970년대)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수출 증대를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기업은행도 해외협력 상담소를 개설하여 기업의 수출을 지원했으며 해외은행과 직접 외국환 업무를 처리하며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국내 최초로 야간은행과 이동식 간이은행도 운영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기에 직접 고객을 찾아다니며 예금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운영 시스템도 개선해갔다. 수기로 작성한 업무는 전산화했으며 온라인 전상망도 개통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80년대)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 정책이 추진되었다.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점점 늘어나자 기업은행도 해외에 거점이 필요해졌다. 뉴욕에 최초로 사무소를 개설한 데 이어 도쿄와 런던에도 차례로 사무소를 열어 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입 정보를 제공하였다. 1982년에는 중소기업 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중소기업 자금 공급의 폭을 넓혔다. 이 지원을 활용한 특별설비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신용카드 업무 승인, 팩토링 대출 제도 도입, 현금 자동 지급기 도입, 야간금고, 대여금고 운영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발전해갔다. 업무 조직이 확대되고 직원 수가 증가하자 을지로 본점을 새로 지어 대형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1990년대) 세계적인 금융개방, 자본시장 자유화 추세에 따라 정부는 금융실명제와 금리 자율화를 도입하며 금융개혁을 추진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 지점, 도쿄 지점 개설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LA 등에도 사무소를 개설했으며 룩셈부르크 현지 법인도 출범하며 세계로 진출해갔다. 국내에서는 본점 1층에 중소기업 제품 상설 전시장을 마련하고 기업 대표들이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교류의 장도 만들었다.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도 혁신하였다. 외환 업무 표준화를 위한 스위프트 개통, 단위 업무관 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종합 온라인 시스템 가동, 고객의 창구 방문 없이 금융거래 가능한 PC뱅킹, 텔레뱅킹 서비스 등을 실시했다. 그런데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찾아왔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반면 기업은행의 대처는 확연히 달랐다. 해외 지점 정리, 인력 감축 등으로 자체적인 규모는 줄였으나 시중은행들과 다르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획기적으로 더 늘렸다.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했다. 2000년 한국 경제가 IMF 위기를 극복하자 금융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져갔다. 기업은행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타임뱅크 2005 비전을 선포하고 사업부제를 도입하며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나아가 금융권 최초 국내외 동시 상장, 신개념 대출 상품인 네트워크론 출시, 국내 최초
차세대 시스템 도입 등 금융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이 이어졌다. 기업인 천하지 대본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자 했고, 기업인 명예의 전당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 창출도 추진했다. 2008년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이번에도 기업은행이 나섰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여 증자를 통한 대출 재원을 마련했고,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91%를 도맡아 비울 때 우산을 빼앗지 않는 은행으로서 진가를 발휘했다. (2011년 5월) 기업은행의 개인 고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개인 고객이 늘어날수록 중소기업 지원도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신념의 결과였다.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진정성 있는 광고로 국민 모두가 거래 가능한 은행임을 다시 한번 알리며 개인, 기업, 스마트 금융, 외국환 부분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기업은행은 희망 경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희망을 키우는 국민 모두의 평생은행으로 창업 인큐베이팅부터 가업 승계 컨설팅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동시에 문화 콘텐츠 금융으로 콘텐츠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기술 금융으로 기술 보유 기업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금융권 최초로 포스트 차세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2016년에 IBK 파이낸스 타워를 준공하자 을지로와 명동에 위치한 두 개의 본점은 기업은행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2017년에는 동반자 금융을 선포하며 의지를 다졌다. 곁에 있는 금융, 함께하는 성공이라는 슬로건으로 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역할을 수립했다. 이와 더불어 IBK 창공, IBK 동반자 컨설팅, IBK 인도네시아 은행 설립 등의 노력 덕분에 기업은행은 단 한 번의 인수합병 없이 글로벌 100대 은행에 진입했다. (2020년 1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경제가 출렁거렸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는 막심했다. 기업은행은 이번에도 나섰다. 기업은행에 다녀왔다라는 말이 여기가 빨리 해준다 해서 새벽 비행기 타고 왔어요. 해결책을 찾았다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위기 때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고객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2020년 기업은행은 전국 영업점장회의에서 혁신 경영을 선포했다. 모험 자본 공급, 디지털 환경 조성 등 혁신 금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보호 프로세스 강화, 조직 문화 재구축 등 바른 경영으로 신뢰를 확보하여 고객과 함께한 60년을 지나 고객과 함께할 60년을 향해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고 있는 기업은행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